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고요? 그래? 몇 시에 왔는데? 미안한데 내가 잘 안 들려서. 단어랑 뭐라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집에다 두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 늦게 왔다는 거야? 아니 나 이해가 안 돼서 그 잊어버렸다는데 그거랑 데일리 늦게 한 거랑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돼. 설명 듣느라? 오케이. 알았어. 자, 다음에 표지 봐. 아니 우리가 뭐라고 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시 봐. 이건 조금 부족한데 이거 맞는데 이 내용은 되게 그거가 틀렸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주어가 전제에 의한 계열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반복을 통해 쉽게 기억하는 게 맞는데 여기 플러스 반복뿐만 아니라 플러스 범주도 있어. 범주가 이 두 개야. 두 개. 됐어? 그래서 범주에 의한 배열이 너가 메모라이즈 하는 거를 쉽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반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B 내용 이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는 거야. 카테고리에 대한. 봅시다. 일단 오늘 대리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좀 잘 하셨네요. 오늘 좀 난이도가 좀 할만했었나 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아예 못 받았으니까 저기 쌤이는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보십시다. 1번부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내용인데, 자, 이 글에서의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첫 문장에서 질문이 나왔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어떤 질문이 나오면은 이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나올 거다. 그리고 이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답변이. 이 답변 자체가 뭐다? 주제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럼 첫 문장을 읽어보면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어떤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질문이 뭐였어? 광범위한 정보 기억이에요.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 기억.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방법. 이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몇 가지를 제시했냐면 두 가지를 제시했거든. 두 가지. 광범위한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첫 번째가 이거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이거에 의해서. 이 빈칸에 의해 지금 이제 이 메모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서 이 정보,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빈칸에 대한 단서가 어디 있냐면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여기가 지금 단서거든요. 또 most가. 왜냐면 너가 이제 자주 방문하는, 너가 가장 자주 이제 쇼핑하는 그 식료품점을 한번 상상해봐라 라고 했었어. 지난번에 쌤이 어떤 예시를 들었냐? 너네가 예를 들어 뭐 대형마트 있잖아.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있잖아. 가장 자주 가는 곳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계란이 어디 있냐라고 뭐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가장 자주 가는 곳이니까. 자주 간다는 건 뭡니까? 반복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 기억의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그렇죠? 그래서 A에 대한 단서는 바로 이 must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 B 자리인데 이 B 자리의 주어를 보면은 주어가 the arrangement예요. arrangement는 배열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뭐에 의한 배열이냐? 범주에 의한 배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범주에 의한 배열. 자, 그러면 범주에 의한 배열이 makes it blah blah. 여기서의 it은 가목적어였고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여기까지가 진목적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for you 의미상의 주어 너가 그 가게의 배치를 기억하는 게 쉬워질 거라는 거죠. 즉 배열이 되는 거예요.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포인트가 무엇이냐? 두 가지라고. 반복해야 되고 배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범주적 범주. 범주에 의한 배열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면은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easy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쌤이 항상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빈칸 문제지만 실제로는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그렇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잖아. 지금 아래 보면은 A에는 이제 repetition, 그 다음에 association, 그 다음에 B에는 뭐 hard, difficult, easy, simple, complicated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주어져 있는 단어가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 주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장 내에서 문장 내에 이제 맥락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보기문에 있는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돼야만 어휘를 풀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그 여러분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니냐. 근데 시험에서 이 어휘랑 비슷한 류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 모의고사에서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기 이런 문제가 있거든. 30번대 중후반에. 그러면은 그 흐름상 어색하기보다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내신에선 더 잘 나와요. 내신에서 더 선호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이 흐름상 어색류 문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학교 입장에서 만들기가 어려워. 이 시험 자체를. 그러면서 동시에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어려운데 애들이 잘 맞춰.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잖아. 학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흐름 문제를 잘 안 내고 어휘 문제는 반대로 그냥 단어 몇 개 바꿔서 쓰면 돼. 단어 좀 어렵게 내면 돼. 그러니까 만들기가 편해. 근데 애들이 잘 못 맞춰.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대부분 어휘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어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실제로 이 지문도 여러분이 주제만 알았다면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 주제가 뭐였습니까?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과 범주에 의한 배열로서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딱 두 가지에 대한 게 빈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제만 알았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의 요약문이 되도록 빈칸을 완성하고 요약문을 올바르게 해석해라.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제 요약에 관련된 건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 봐야겠죠.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 글 전체에는 주제문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글들은 항상 주제문이 명확한 글들이 많았거든. 근데 거의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의 글이었어요. 주제문이 없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전부 다 그냥 예시만 말한 거예요. 예시만 말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예시를 통해서 예시에서 중복되는 키워드들을 빼갖고 우리가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중복되는 키워드. 자, 근데 여기에서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다 해갖고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 즉 첫 문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요. 허리케인이 어떤 마을을 강타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 허리케인이라는 건 뭐야? 예시로서 든 거잖아. 예시로서. 그럼 이 허리케인을 좀 더
넓은 범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얘는 결국 뭐냐면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재해. 맞아요? 자연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서 허리케인이라는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 자, 근데 이 자연재해가 어떠냐? 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약간 도시의 저지대에 살고 있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다? 따라서 가장 취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요. 자, 그러면 결국에 무엇입니까? 똑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도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자연재해에 대항하기가 좀 더 비교적 유리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항을 제대로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그럼 결국에 자연재해가 똑같이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똑같이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고요,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여기만 내용을 보면 어떤 것도 있냐, 아니 허리케인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 막 난리가 났어, 집 부서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역에서 도망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동차라도 있으니까 자동차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차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그냥 뛰어가야 돼. 뛰어가다가 이 태풍 때문에 오히려 쓸려서 더 이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자연재해가 부유한 사람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재해도 결국 이 빈부격차가 있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말한 그런 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 건데, 자, 조건은 다시 한번 보지만 굉장히 간단한 조건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하되 중복 사용이 없다.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한 번씩 쓰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형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쓰라는 거고요. 세 번째,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 외에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여기에 있는 단어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배열하면. 자, 근데 주어가 cupping with라고 나와 있어요. cupping with. 자, 이 cup with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사실 풀기가 좀 어렵겠죠. cup with는 우리가 다른 말로 deal wit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를 다루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루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the poor 나와 있고 the wealthy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he poor는 가난한 사람들, the wealthy는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에서 more than이라는 비교 구문이 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advantageous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유리한이라는 뜻이거든. 유리한. 됐어?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자연재해에 대해서 유리합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유리하잖아, 그렇지? 방금 말했잖아, 부유한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재해를 이제 다루는 것, 즉 대처하는 것은 더 유리하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구문 독해 파트. 봅시다. 첫 문장은 뭐 사실 뭐 구문 분석적으로 뭐 딱히 뭐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 tend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얘들아, 이 원래는 tend가 동사고 이 to 부정사가 목적어거든,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 편의상 tend to 동사원형을 묶어서 이렇게 동사로 보자라는 거야. 이게 더 편하거든,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mammals, 포유류는 tend to be 뭐뭐인 경향이 있어, less colorful, 덜 화려한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than other animal groups, 다른 동물의 집단이라고 써도 돼요. 저는 동물군이라고 썼는데 동물 집단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다른 동물 집단들보다 덜 화려한 경향이 있지만 but zebras, 얼룩말들은 are strikingly dressed,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단어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보게 필기 좀 해보자. 자, 우리가 dress라는 표현이 있고요, 동사로서 wea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dress와 wear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dress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히다. 그리고 wear는 착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착용하다.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wear라는 단어를 입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렇죠? 입다가 아니에요. 착용하다야. 착용하다. 선생님 똑같은 말 아닌가요? 우리가 안경을 쓸 때 안경을 입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 그렇지? 우리말로 할 때 안경을 쓰다, 안경을 착용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신발을 입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신발을 착용하다, 신발을 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wear라는 거는요, 몸에 뭔가 착용하는 거는 전부 다 wear를 써요. 뭐 모자를 쓰든 뭐 안경을 쓰든 신발을 신든 이건 전부 다 wear예요. 아시겠죠? 근데 dress는 뭐야? 옷만 어떤 의상만 입을 때 우리가 dress를 쓰는데, 근데 다시 한번 dress는 뜻이 뭐야? 옷을 입다가 아니라 입히다야. 입히다. 됐어? 우리가 애기들 막 이렇게 옷 입혀주잖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dress가. 그러면은 이 dress를 옷을 입다라고 쓰고 싶다면요, 우리가 be dressed in이라고 표현을 해요. be dressed in. 됐어요? 그래서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보통 어떤 상태를 나타내거든. 상태. 그래서 어떤 상태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이 여학생들 보면은 나 좀 충격받았던 거. 남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거야. 우리 학원에서 이제 제가 한 2년 가르친 이번에 졸업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랑 이제 최근에 술 한잔 했어요. 졸업했으니까 이제 졸업생들 몇 명이나. 근데 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여학생들이 얘네가 이제 막 어디 막 예쁜 카페라든가 막 이런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보면은 사진 찍어서 뭐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인친이거든요, 그 친구랑. 근데 이제 제가 뭐 인스타 잘 안 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 친구 이제 거기 인스타 거기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옷이 다 달라. 옷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야, 너 겁나 부자더라. 맨날 옷이 다르더라. 이런 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쌤 아니에요. 그 사진 찍으려고 제가 옷을 샀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사진을 찍으려고 옷을 산다고? 이해돼? 이해돼요? 사진 찍기 위해 옷을 산다는 게 이해돼요? 교주? 진짜? 별로 그렇게 패셔너블하지 않은데 너는? 저 말고. 저 말고 뭐 누구? 이해는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래?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돼요? 동현이? 그치?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재현이 혹시 사진 찍기 위해 옷을 산 적이 있으세요? 없어? 그래? 남자 아니야? 규리 혹시 있어? 없어요? 애들이 이상한 거? 채은이 혹시 있어요? 없어요? 걔가 이상한 건가? 걔가 이상한 건가? 그래갖고 막 섭외를 한대.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는 거야. 알아봐서 야 여기 예쁘다. 그럼 여기랑 잘 어울리는 의상이 이런 거겠네? 해갖고 옷을 산대요. 거기에 맞춰서. 왜? 그럼 그 옷 이제 다시 안 입어? 잘 안 입어요 이래. 모르겠어. 저는 제 사상으로는 잘 이제 뭐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가 그럼 봐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오늘 어떤 컨셉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어떤 상태로 옷을 입었다 이런 거. 그런 거를 표현할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 할 때 wear 목적어 이렇게 쓰지 않고요. be dressed in이라는 표현을 더 쓰는 거야. 왜냐면 in 뒤에 주로 뭐가 나와? 상태가 나는 거야. 상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는 이제 어떤 옷을 입은 상태를 be dressed in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어가 지브라잖아. 얼룩말이잖아. 얼룩말이 뭔가 옷을 입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외관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룩말은요, 눈에 띄게 갖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니까 갖춰져 있는 거야. 세팅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black and white로. 됐어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He ruled out theory after theory. 자, 이거 쌤이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 명사, after, 명사 이렇게 나오거나 명사, by 명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명사 하나씩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었어 쌤이. 됐어요? 스텝 바이 스텝 많이 들어봤잖아. 그럼 스텝 바이 스텝은 뭐야? 스텝은 한 걸음이죠. 그럼 한 걸음 하나씩이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theory after theory니까 이론 하나하나씩.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다. 그는 ruled out. 자, 이 rule out이라는 거는 쌤이 exclude랑 같은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exclude,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는 배제시켰어. 룰이라는 건 규칙인데 규칙에서 빼버린 거잖아. 됐어? 아웃시킨 거니까 배제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는 배제했어. 이론 하나하나씩을요. 근데 그 이론이 뭔데? 이거야 이거. 됐어? 그래서 내가 동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다고. 그 이론이 무엇이냐면 즉 strives to keep them cool. 줄무늬는요 그들을 즉 얼룩말을요 시원하게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또 얼룩말 그 스트라이프는요 줄무늬는 그 이제 프레데터즈를 그러니까 그 이제 포식자들이죠 포식자들에게 혼란을 주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이론을 하나씩 제거했답니다. 뭐 하기 전에 답을 발견하기 전에. 그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가볍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지도를 나갈 건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51번까지 했었고 오늘 52번 110페이지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숙제로 하는 소재 작성하는 거 있죠? 지금 제가 그 매번마다 그 우리 리딩 시간에 숙제 검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보면 소재가 제대로 안 적혀 있거나 주제문에 표시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재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잖아. 대부분 쌤이 소재를 어떻게 쓰냐? 첫 문장 읽고 난 다음에 소재를 쓴단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복습 겸 말을 해줄게. 여러분 앞에 봐봐. 우리가 소재라는 게 있고 주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소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글을 쓰기 위한 재료라고 했었어요. 제가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이게 소재였고요. 주제라는 건 뭐였냐면은 위에서 언급한 이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주제라고 했어. 됐어? 자,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얘들아, 니네가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든 내신 시험을 보든 간에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내가 과감하게 말하자면 이거를 모르면 영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요. 잘 볼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불가능. 자, 제가 한번 그냥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18번부터 어떤 유형이 있는가 문제에서 그래 목적, 신경변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제, 그 다음에 이제 함축의 미치로, 필자의 주장, 제목, 요지, 그 다음에 그 뭐냐 도표, 안내문, 그 다음에 일치, 어법, 어휘, 빈칸, 흐름, 순서, 삽입, 요약. 여기까지가 일단 40번이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문 독해가 있는데 장문 독해에서 또 뭐가 나오냐? 제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어휘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일치 나오고, 지칭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8번부터 45번까지 총 28문제가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유형을 쫙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재와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즉 얘네를 모르면 못 푸는 유형이 있거든. 못 푸는 유형.
그러니까 얘네를 반드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유형에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목적, 주제, 함수 의미, 주장, 제목, 요지, 어휘, 빈칸, 흐름, 요약, 제목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어휘까지. 됐어요? 지금 내가 이 체크한 거 딱 보더라도 반이 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이렇게 체크한 녀석들을 풀 때는 이거를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못 풀어. 푸는 게 불가능하다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내느냐. 우리 최근에 그 고1 내신 능력 평가 봤잖아요. 그렇죠? 시험지 여러분 아직 못 받으셨는데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따 꼭 줄게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고1 내신 능력 평가 그 이제 내신 시험처럼 시험을 봤잖아. 근데 그 시험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객관식에서는 다 이거였어요. 객관식에서 나온 유형이 다 이거였다고. 이거.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이렇게 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나머지밖에 못 푸는 거야. 이 나머지밖에.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 나머지들을 한번 보면 원래 난 색깔 펜이 없네요. 그냥 쓸게요. 나머지 유형들을 보면은 신경, 도표, 안내문, 일치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순서, 일치, 지침 얘네들까지 얘네들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문제라고 해요. 모의고사 기본 문제. 즉 얘네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법, 순서, 삽입은 어려운 유형이에요. 모의고사에서 보통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유형이 어법, 빈칸, 순서, 삽입 이 4개거든요. 이 4개에서 제일 많이 들려 학생들이.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유형이니까 패스하고 얘네들은 거꾸로 어려운 유형이니까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다고 쳐보자고. 됐어? 그러면은 어법이 3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순서 삽입에서 3점씩이 나와요. 됐어? 2문제씩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을 제외하고 여기 3점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점 5점이니까 10점이니까 총 13점 빠지거든요. 13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3점이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 맞춘다고 해봐. 듣기까지. 그럼 몇 점이에요? 87점이잖아. 87점. 그럼 몇 등급이요? 그럼 2등급이에요. 모의고사에서.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 5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점 되는 거예요. 1등급 나오는 거라고. 됐어? 근데 이 나머지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됐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재와 주제를 그렇게 맨날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고 숙제로 내주는지 그 당위성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를 어떻게 찾는지 주제는 어떻게 찾는지 제가 매 시간마다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숙제하는 거에서 뭐 이거 문제 풀고 단어 조사하고 옆에 구문도표하고 아니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 어디가 주제문인데 소재가 뭔데 이게 훨씬 중요한데 왜 그것만 빼고 수업을 해요? 아니 숙제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니? 무조건 숙제할 때는 소재랑 주제 파악을 1순위로 하셔야 돼요. 1순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아시겠지? 내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해온 소재랑 그리고 여러분이 표시한 주제문 제가 또 여기 체크해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석과 구문 분석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부분 바로 수정 보완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52번 질문. 첫 문장이 항상 중요하다고 해서 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즉 소재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첫 문장 잘 보겠습니다. 해석해볼게. If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from colds and flu 여기까지. 자, 너가 원한다면 protect 보호하기를 yourself 너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뭐로부터?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너 자신을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보호하길 원한다면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이 may be the ultimate immunity booster가 될 수 있답니다. 규칙적 운동이 뭐가 될 수 있다? 궁극적인 어떤 면역력 촉진제가 될 것이랍니다. immunity가 면역이에요. 부스터가 올려주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기 예방하려면은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가 좋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소재는 뭐겠습니까? 감기 예방이. 일단 첫 문장에 나온 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규칙적 운동. 됐어? 이런 게 소재잖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좋다라고 말했어.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 Studies, 연구들은 have shown, 보여줘 왔는데 뭘 보여줬는가? 100절 이하를 보여줘 왔습니다. Moderate aerobic exercise. 그러면 적당한 에어로빅 운동이 can more than help your race.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more than 이렇게 껴있는 거야, 부사가. 이 can이 조동사잖아. 그래서 뒤에 help라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help가 뭔가 생긴 거 보니까 얘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half랑 비슷하죠? half는 절반이라는 뜻이니까 help는 동사로서요 절반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반감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반감시키다. 됐어요? 자, 절반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은 더 많이 그러니까 반감을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거야. 절반 이상 뭔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너의 위험성을요. 어떤 거에 대한 위험성이냐? Respiratory infections and other common winter diseas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respiratory가 호흡기라는 뜻이거든요. 호흡기에. 그래서 호흡기 감염과 다른 흔한 겨울의 질병이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너의 위험성을 반감시켜주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연구가 보여준대. 그럼 결국 이 내용은 무슨 말이야? 첫 문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한 거예요. 됐어요? 자, 한번 볼게. 첫 문장은 쌤이 도입부라고 써보겠습니다. 도입부. 자, 도입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기를 예방하는데 뭐가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에 대한 근거로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연구를 제시한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대. 자, 연구를 해봤더니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 연구 결과. 그 연구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어로빅 운동을 했더니 적당하게 에어로빅 운동을 했더니 어떻다? 실제로 호흡기 질병이라던가 겨울 질병에 걸릴 위험성을 낮춰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에어로빅 운동을 했더니 그 결과 어떻다? 각종 이제 질병, 각종 질병의 위험도가 낮아졌다랍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but이나 however 나오면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but이나 however가 나오면 높은 확률로 그 문장이 주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가 나왔어.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주제예요. 여기가. 자, 주제문에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체크해놓으라고 했죠. 체크 안 돼 있으시면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줄도 쳐져 있으니까 제가 구문 분석할 거거든.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문 분석한 거 숙제로 해온 거 있죠? 거기랑 맞는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부터 갈게요. 일단 큰 틀을 먼저 보여줄게. 큰 틀. 그러나 when you feel sick, 너가 아플 때입니다. 너가 아프다고 느낄 때 the story, 그 이야기가 changes, 달라진대요. 아플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뒷내용을 볼게요. exercise, 운동은 is great, 훌륭하대요. for prevention. prevention은 뭐예요? 예방이잖아. 예방. 운동은 예방에 훌륭해. but 그러나 it can be used for therapy 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요 can be 뭐뭐일 수 있다. used for therapy 라고 나왔습니다. 자, 테라피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그 치료죠, 치료. therapy. 치료예요. 그러니까 치료에는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used, 나쁜이라는 뜻이야. 됐어?
라고 이 says David Neumann 이라는 사람이 말했답니다. 이 뒷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무슨 The Director of the Human Performance Lab이라고 했으니까 The Human Performance Lab의 관리자랍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제 부분을 볼게요. 자,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기를 예방하는데 운동만 한 게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맞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 아플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운동은 예방에 좋대. 그럼 예방에 좋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첫 문장에서 감기를 예방하는데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근데 그 얘기가 여전히 나왔어요. 자, 그럼 뭐랍니까? 운동은 예방에는 좋다는 거야. 예방에는 좋은. 그러니까 예방에는 효과적이라고 쓰면 효과적. 효과가 있어. 근데 뭐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까?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없다. 오케이? 이게 글의 주제예요. 내가 질병이 지금 걸린 상태가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 뭐야? 내가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는 거죠. 됐어요? 사전 예방을 하는 거야. 근데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는 건 뭐야? 내가 이미 질병에 걸린 상태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운동해봤자 질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 약간 비유하자면 이렇게 보는데 운동이라는 건 백신의 역할이지 치료제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 그래 감기 질병 예방하는데 당연히 운동이 좋지. 근데 이 운동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치료는 안 된다고. 알겠죠? 예방과 치료의 그런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 소재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예방과 치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소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 또 밑줄 쳐져 있는 게 연속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구문문서 틀린 거 바로바로 수정하자. 연구는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말했잖아.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했지. 그럼 왜? 얘도 역시나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가. 자, 그래서 그 근거로서 뭘 얘기하는가? 또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또 연구 결과. 자, 그래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대절 이하로 나왔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자, 대절 안쪽에 있는 부분 구문문서 해볼게. Moderate exercise. 자, moderate 아까도 나왔었는데 적당한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적당한 운동이 has no effect on the duration or severity of the common cold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 단어를 잠깐 보면 have effect on이라는 표현 보이죠? have effect on. 이게 뭐냐면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야. 영향을 끼치다. on만 해석하면 on이 뭐뭐에야. 뭐뭐에. 하나씩 잘라서 보여줄게. on이 뭐뭐에. effect는 잘 알다시피 영향이죠. 영향.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영향을이라고 해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has는 끼치다야. 끼치다. 됐어? 이렇게 잘라서 해석하면 돼.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야. 됐죠? 그런데 여기 no가 붙어있지. 그럼 뭐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원래대로 구문분석하면은 has가 동사고 effect가 목적어인데요. 우리 편의상 묶어서 동사로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죠? 뭐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The duration. 자, duration이라는 건요, 지속 기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속 기간. 자,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쓰면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속 기간이나 또는 severity는 심각성이에요. 심각성. 자, 얘도 목적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2번으로 쓸게요. 얘가 1번이고. 됐죠? 자, 그래서 지속 기간이나 심각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답니다. 어떤 거에? 감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식을 해주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에 대한 근거가 뭔데?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이 어떻다? 운동이 감기의 지속기간이나 심각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요. 운동이 감기의 지속기간 그리고 하나 또 나온 게 뭐였습니까? 심각성이죠. 자, 여기에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운동을 해. 그러면 감기의 지속기간이 짧아져. 아니라고요. 내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운동을 해. 그럼 심한 감기가 좀 약해져.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이거랑 상관이 없다고.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또 밑줄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속되게 계속해서 구문문서 수정 바로바로 해주세요. 자, 이 구절 나옵니다. 자, 만약에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다면 the flu or other forms of fever causing systematic infections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엄청 길게 나와 있죠? 중간에 or 기준으로 끊겼습니다. 자, 해석해보자면 너가 독감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열을 발생시키는 전신 감염 됐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코로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에 걸렸다면 exercise 운동은 can slow 늦춘답니다. recovery 회복을 늦춘대요. 그럼 회복을 늦추는데 이게 좋은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therefore 따라서 어떻게 된다? is a bad idea. 나쁜 아이디어랍니다. 나쁜 아이디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가 만약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안 좋은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화. 자, 이거를 구체화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야. 쉽게 말하면 몸이 안 좋을 때. 자, 몸이 안 좋을 때 운동을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역효과. 오히려.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치료에는 효과가 없어. 아니 난 치료에 효과 없어도 그냥 할래.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감기 걸린 상태에서 운동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역효과 난다는 거야. 오히려. 됐죠?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한다. Your immune system 너의 면역 체계는 is working 일하고 있어 over time. over time이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있는 거야. 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To fight off the infection.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fight off는요. fight는 싸우는 거잖아. 근데 off는 뭔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없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싸워서 없애기 위해서. 뭐를? 그 감염을요. 자, 그 감염을 싸워 없애기 위해 오버타임 시간을 오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너의 면역 체계는. 그리고 운동은요. 즉 운동이란 게 뭐냐면 a form of physical stress라고 나와 있죠. 이게 둘이 동격이 됩니다. 운동이라는 게 뭔데 얘들아? 신체적 스트레스의 한 종류잖아요. 됐어요? 아니 운동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힘들잖아. 그렇지? 힘든 거니까 뭡니까? 나 자신에게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 신체적 스트레스의 한 형태인 운동은요. 만들어요. that task. 그러한 과업을 harder. 더 어렵게 만든다고요. 됐어요? 내가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 대답 좀 해줘. 여기서 가리키는 that task는 뭘 가리키는 거야? 그 과업. 그 과업을 더 어렵게 만든대. 그 업무. 그 업무가 뭐야? 그 업무가 뭐야? 그 업무. 일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요거죠, 요거.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죠. 앞에 나와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염을 싸워 없애기 위해 시간이 오버되면서 일하고 있는 너의 면역 체계가 되는 거죠. 그 면역 체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됐어? 이것을 어떻게 한다? 더 힘들게 만든다. 왜 더 힘들어져?
이미 이 우리 신체에 있는 면역 체계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내가 막 운동을 해. 그러면 얘네가 더 빡세게 일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회복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우리 보기 보지 말고 앞에만 보세요. 자, 글을 정리해 보자면 글의 소재는 감기 예방. 여기서 감기보다는 좀 더 범주를 넓게 가져갈 거라면 질병 예방이라고 하면 되겠죠. 질병 예방. 질병 예방에 있어서는 규칙적 운동이 좋은데 근데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 아까 쌤이 말했던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글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얘기를 했죠. 이 도입 부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도입부에서 나온 거는 분명히 예방에는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예방에는 효과적인 거 맞아. 여기서도 말했잖아, 뒤에서도. 근데 다시 한번 말하면 뭐다?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고요.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2번.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왜 2번이 정답인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주제는 다 찾았거든? 근데 제목은 함축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왜 2번이 정답인지 다른 보기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Size your exercising too much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너가 너무나 많이 운동을 한다는 신호랍니다. 너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신호.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내용도 일단 틀렸고요. 그 징후라는 말도 틀렸고요. 그리고 어떤 예방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소재에서 벗어난 오답이 되겠습니다. 2번 Exercising when sick. 일단 주요 소재 나왔죠. 아플 때 운동하는 거. 좋은 움직임인가? 그러니까 좋은 운동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의문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문문 형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주제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가 정답이라고 했어요. 다시 잘 들어봐. 제목이 의문문이잖아. 여기 의문문. 됐어? 의문문이야. 그러면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로 대답을 했어. 니네가 대답을 해봐. 아플 때 운동하는 게 좋은 운동입니까?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이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아니라고 했잖아. 왜? 몸이 안 좋을 때 운동하면 뭐라? 역효과라고 아까 말했잖아. 대답 되잖아. 그쵸? 근데 이 대답이 뭐예요? 주제문이잖아요. 주제문. 요거 구체화문이야. 주제문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나머지 볼게. 3번. Power foods that boost your immunity. 일단은 이 food 나온 것부터 틀렸습니다. 음식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없잖아. 이미 소재에서 벗어났습니다. 4번. Why you should start working out now? 너가 지금 운동을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 운동을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 아니, 이 글에서는 오히려 운동이 나쁘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5번. Cold symptoms, sore throat, cough and more. 자, 감기 증상은 인후통 그리고 기침 그 밖에 등등등이 있다. 이건 그러면 감기 증상에 대해서 나열한 글인가요? 아니잖아.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된다.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52번 봤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져와야겠어.
잘 쉬었죠? 시험지 가져왔어요. 조용히 하자. 규준이, 세린이, 규리. 나 폰 집어넣어라 이제. 그 시험지 준 김에 여러분한테 그 답지랑 그것도 보내줄게요. 지금 단톡방에다가. 채연이도 이거 시험 봤었나? 시험 안 봤지? 보냈거든? 그래서 채점을 해보고 참고로 말하는데 숙제가 추가로 있어요. 지금 제가 답지랑 등급표를 같이 보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채점을 다 해봅니다. 저기 뭐야, 서술형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 1번 문제랑 맨 마지막 문제 이것만 이제 부분 점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그 문제가 3개씩 나뉘어져 있잖아. 한 문제에 3개씩 있었죠. 그래서 개당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시험지를 보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토시 하나 틀리면 바로 그냥 감점입니다. 그래서 채점 한번 해보고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여러분이 좀 써오셔야 되는데, 이따가 여러분께서 여기 수업 끝나고 자실 들어가서 단어 시험 볼 거 아니냐? 그때 너네 그 오답 노트, 우리 그 저기 뭐야 내신 때 끝나고 하는 오답 노트 있지? 그거랑 똑같으니까 그 양식을 제가 줄게요.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화요일이에요. 토요일 아니고. 알겠죠? 화요일까지 하는 거다. 화요일까지. 이따가 내가 숙제에다가 작성을 해둘 테니까 까먹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하다가 만약에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쌤한테 물어보시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간다. 자, 53번 볼게요.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 소재랑 주제랑 파악하면서 읽어봐야겠지. 갑시다. 첫 문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첫 문장에 또 밑줄 쳐놨으니까 여러분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문분석 한 거 비교해서 또 틀린 거 바로바로 수정하자. 바로 간다. 웨슨성. 자, 어떤 노래에서는 The communication of a dominant mood or specific rhythmic 하고 나왔네요. rhythmic feel까지겠네.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정확하게는 the communication이 주어요. communication. 그래서 요 덩어리 사이에 보면은 or 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소리 다시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주어 1번이고 specific rhythmic feel 얘가 주어 2번이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A or B의 구조로 나와 있지. 이 경우에는 B에다가 수일치라는 거야. B에다가. 그럼 B를 보면은 feel이라는 녀석이 주어잖아.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is라는 녀석이 나왔다. 자, 일단 구문 분석 한 김에 먼저 쭉 해볼게. just as important까지를 그냥 보어로 취급하고요. 뒷부분 덩어리를 부사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니네가 의외로 해석 잘 못하는 as 원급 as 나왔는데 이때 as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뒤에 나와 있는 as는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as는 똑같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되니? 그럼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어떤 노래에서는요 전달이래. communication. 뭐에 대한 전달? dominant mood니까 지배적인 분위기나 잠깐만요. 미안하다. 해석상으로 봤을 때 요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쏘리 수정 좀 할게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쏘리. 자, 지배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특정한 리듬의 어떤 특정한 리듬의 느낌의 전달. 이게 좀 더 정확하겠네. 됐죠? 자, 지배적인 분위기나 특정한 리듬의 어떤 느낌의 전달이 뭐만큼 중요하냐면요. 리릭스는 가사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가사의 전달만큼이나 중요하대요. 일단 직독직에 다 있거든. 그냥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볼게. 그러니까 몇몇 노래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게
리듬감이라고 했어요. 리듬감이 가사의 전달만큼이나 중요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비교 구문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노래에서 전달인데 리듬감과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가사라고 했죠. 됐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듬감의 전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래라고 한다면요. 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음이 있죠. 음의 높낮이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리듬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가볼게. Many blues songs. 자, 많은 블루스 노래들이 are in this category.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답니다. 즉, 블루스 노래가 특히나 어떠하다? 리듬감 전달이 중요하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리듬감 전달이 중요하다. 자, 바로 이어서 또 긴 문장 나왔으니까 구문 분석 한번 해볼게. Despite 전치사로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콤마 찾으면 돼 얘들아. Despite differences implied by 장르랑 그 다음에 tradition 나왔네. 여기 콤마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사예요. It is safe to say 하고 나왔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투부정사가 진주어 이렇게 됩니다. 이 투부정사가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큰 틀만 쌤이 구문 분석해볼게요. 큰 틀만 주어, 동사, 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큰 틀만 구문 분석했어 쌤이. 자, 그러면은 지금 쌤이 큰 틀로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큰 틀로 괄호임에도 불구하고 잘 봐. 괄호임에도 불구하고 네모괄호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대.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대요. 됐어? 일단 이렇게 큰 틀로 먼저 해석을 했어.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한번 가보자. 자세하게. 이 despite 안쪽에서는 implied 앞에서 끊어버려요. implied 앞에서. 여기 implied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장르와 전통에 의해 수반되는, 암시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합니다. 무방합니다. 뭐가? 말하는 것이. 자, 여기는 기니까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 이 say가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한번 취급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절이죠, 대절. 이 대절이 목적어예요. 그럼 대절 내부를 살펴봤을 때 the successful communication 여기가 주어죠. 그 다음에 이 over text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s not always necessary. 자, is not 동사 always necessary for successful singing performance까지가 동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겨본 거야. 그래서 구문 분석 다 했어요. 자, 구문 분석 다 했으니까 이제 구문에 맞춰서 해석해보자.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 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장르와 전통에 의해 암시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방합니다. 안전합니다. 네모괄호라고 말하는 게. 자, 네모괄호가 뭐냐? 성공적인 텍스트의 전달이 항상 뭐만 건 아니다. 자, 여기 not always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부분 부정이라고 하잖아. 부분 부정. 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뭐만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봐봐. 아까 우리가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도입부에서 잠깐만 위로 올려볼게. 여기 초반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특정 노래에서는 어떻다. 어떤 그 분위기나 리듬감의 전달이 중요하대요. 됐어요? 분위기나 리듬감의 전달이 중요하답니다. 뭐만큼이다? 가사의 전달만큼이다. 됐어? 이렇게 나온 거야. 도입부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가사의 전달도 중요해. 얘도 중요해. 근데 그것만큼 분위기나 리듬감을 전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모든 노래에서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노래에서 그렇다고. 특정 노래에서. 그러면 그 특정 노래가 뭔데? 알려줬잖아. 블루스라고. 블루스. 됐어요? 블루스 노래에서는 어떻다?
이 가사 전달만큼이나 분위기나 리듬감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사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분위기나 리듬감 전달에 초점을 맞춘 거야. 얘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노래 음이나 가사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그렇지? 그런데 분위기나 리듬감이 중요한 장르도 있다는 거야. 그 대표가 블루스가 되는 거고.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장르와 전통에 의해서 암시되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 해석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요. 자, 텍스트의 성공적 전달이래. 야, 여기 텍스트 나온 게 뭐야? 이 텍스트가 뭘 의미하는 거겠어? 이거 아니야? 텍스트, 글이잖아, 글. 그러니까 가사일 거 아니야. 그럼 가사의 성공적 전달이래. 다시 한번 물어봐봐. 아까 전에 우리 초반부에 뭐라고 나왔어?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분위기나 리듬감의 전달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글이라고. 물론 가사 전달도 중요한데 얘가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가사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게 항상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아니 우리가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들어봐. 거기에 가사가 있어요? 없잖아. 그럼 클래식 음악은 가치가 없는 노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사의 전달이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에 있어서? 성공적인 노래 공연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도 무방하다가 맞겠네? 그러면은 네모가로를 죄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답니다. 안전하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노래는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는 뭔가 이 분위기나 리듬의 전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나 리듬의 전달만으로 충분하다고. 됐어?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제라고요. 쌤, 이 내용이 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말하잖아. 가사의 전달이 항상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가사의 전달도 물론 중요해. 근데 필수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다시 한번. 됐어? 자,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겠죠. 자, 주제가 나왔어. 아니, 왜 가사보다 왜 얘가 더 중요한 건데? 분위기나 리듬감 전달이 왜 중요한 건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 나옵니다. 자, 장르에서조차도 어떤 장르냐? 이런 장르야. Where it is expected that 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be expected 하면은 예상되는 또는 기대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된대. 뭐가 예상되냐? 가사가 are understandable.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페라라든가 아니면은 R송이래요. 말 그대로 예술적 노래랍니다. 우리가 원래 가곡이라고 해석하는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예술 노래래. 오페라와 예술 노래와 같은 그런 이런 애들처럼 가사가 여기 좀 지울게요. 가사가 이해할 수 있으니 예상되는 장르에서조차도 there is more going on 하답니다. 자, there is more 하면은 이 more가 주어로 쓰인 거거든. 더 많은 것이 be going on이라고 나왔죠.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go on이 진행되다는 뜻이거든. 진행되다. 근데 여기서 진행형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뭔 말인지. 오페라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장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 즉 쉽게 말하면 근거로서 말할게요. 오페라나 예술 가곡을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사가 가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했잖아. 즉 쉽게 말하면 가사가 중요한, 그러니까 가사 전달이죠. 가사 전달이 중요한 그런 장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장르에서조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가사가 중요한 장르에서도 심지어 그 이상의 것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 그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은 뭘 말하는 걸까? 뒷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어. 그 이상의 것이 뭐겠어? 이거 뭐겠어? 지금 아니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이 글에서는 지금 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나 리듬감 전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상대적으로 가사는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상. 됐어?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가사가 중요한 장르에서도 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 그 이상이 뭐겠어요? 이거지 이거. 됐어?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뭐 어쩌고 뭐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호주의 소프라노인 뭐 조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was sometimes criticized 때때로 비판받았대. 뭐에 대해서? poor diction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가난한 딕션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좋지 않은 딕션, 발음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바꿨기 때문이야. Some of her vowel sounds ever so slightly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녀의 모음 소리를 아주 약간 바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음 소리 있잖아. 우리 아야, 어여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모음이라 하잖아. 이 모음 소리를 살짝 바꿨대. 바꿨기 때문에 뭐야 이거 딕션 왜 이래? 이러면서 약간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대요. 이건 예시로서 말하는 건데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this shortcoming, 자 shortcoming은 단점이에요. 단점. 그러나 이러한 단점이 즉 발음이 안 좋다는 단점이야. 얘들아 여기서 지금 발음 얘기가 나왔잖아. 딕션이란 말이 나왔어. 이 발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상징하는 거야? 여기 우리가 읽었던 주제 도입부에서 뭘 상징하는 거야? 발음이라는 거? 발음은 뭐의 전달이야? 가사 전달이잖아. 가사의 전달. 됐어? 발음이란 건 뭐야? 가사의 전달이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야? 분위기나 리듬감의 전달이 중요하다. 가사의 전달은 비교적 덜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발음이 구려서 비판받았대. 근데 그러나 나왔잖아. 그럼 뭔 내용이겠어? 가사 전달은 구렸지만 분위기나 리듬감 전달을 잘 해서 얘가 또 대박이 났다.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겠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 단점이 did not bar her from being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opera singers of the 20th century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bar라는 게 막다란 뜻이거든. 그러면 그 단점이 did not bar 막지 못했답니다. 뭘 막지 못했어? 그녀가 되는 것을요. 됐어? 자 요거는 잠깐만 볼게. bar 목적어 from ing라는 거야. 됐어? 이거는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냐면 막다라던가 차단하다라든가 이런 단어는 다 들어갈 수 있거든. 막다, 차단하다. 비슷한 단어가 뭐 이런 게 있어. 뭐 stop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뭐 금지하다, 금지하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금지하다. 뭐 ban이라든가 뭐 forbid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prohibit, 억제하다, inhibit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이런 단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ing 하는 걸 막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야. 자 근데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막지 못했다지.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자 이러한 단점 즉 발음이 구리라는 이러한 단점은 막지 못했어. 그녀가 being considered 여겨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뭐로 여겨지는 거야? One of the greatest opera singers니까 최고의 오페라 싱어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걸 막지 못했다고요. 20세기에. 됐어?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가사 전달이 구린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였다? 최고의 오페라 싱어였다고.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가사 전달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 가사 전달이 구렸는데도 최고의 오페라 싱어 중 한 명이 됐다며. 그럼 가사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잘했다는 걸까? 이거를 잘했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됐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주제를 재질술한다라고 써놨는데 자, 여러분께서 주제를
아까 제가 표시해놨던 여기 despite 문장 여기로 표시해 놓으셔도 되고요. 마지막 문장의 주제로 체크돼 있어도 틀린 거 아닙니다. 둘 다 주제예요. 다만 얘가 진짜 주제고 이 주제 내용이 뭐였어? 이거였잖아. 이거 리듬의 전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해주기 때문에 주제를 재진술한다라고 쌤이 써놓은 거야. 자, 마지막 문장도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해볼게. 자,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마치 뭐 하듯이 콤마까지 찾으면 된다. 됐어? 여기까지가 부사야. 자, 일단 덩어리 냅두고 나머지 먼저 구문 분석해볼게. 주어 나왔고, 텍스트 꾸며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냥 편의상 동사로 퉁쳐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데 not 하고 necessarily 나와있지. 이렇게 얘도 부분 부정이야. 아까 우리 not always 해석 어떻게 했어?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지. 그럼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얘도 부분 부정이야. 자, 그 다음에 for successful scene 얘는 부사가 됩니다. 자, 요 안쪽에 있는 것도 구문 분석해볼게. just as 안에 있는 거 lyrics are not necessarily 또 나왔죠? are not necessarily required 똑같이 할게. for a song 됐죠? 자, 구문 분석 다 했으니까 구문에 맞춰서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가사가 반드시 필요로 되는 것은 아니래요. for a song 노래를 위해서. 됐어? 그러니까 가사가 노래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텍스트의 전달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상 가사라는 것 자체가 노래의 필수가 아니듯이 텍스트의 전달도 가사의 전달도 성공적인 노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사 전달이 무조건 필수는 아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분위기나 리듬감 전달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정답 몇 번일까? 5번. 네, 5번입니다. 5번. 자, 왜 정답이 5번인지 한번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좋은 노래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됐어? 이거라고. 1번에 good songs라고 나왔네. 좋은 노래. 자, 그럼 좋은 노래는 그들의 장르의 스타일과 유사하다랍니다. 부합한다랍니다. 자, 좋은 노래가 뭐랍니까? 장르의 스타일과 부합한대요. 장르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 장르 얘기는 블루스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좋은 노래의 기준은 뭐라고? 이거야 이거. 분위기나 리듬.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라는 소재는 나왔지만 내용이 틀려버렸죠. 이 전체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2번은 Successful singing depends on culture and tradition. 자, 성공적인 노래는요 문화와 전통에 의존한답니다. 문화와 전통에 의존한다가 아니라고. 뭐에 의존한다고? 분위기나 리듬감 전달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도 아닙니다. 3번 lyrics 가사 the most helpful key to understanding a song. 자, 가사는 노래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이랍니다. 그럼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 글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였냐? 아니지. 그러니까 아예 틀렸죠. 4번 딕션. 야, 딕션 발음이네. 발음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사 전달이라고 했죠. 구문에서. 그럼 가사 전달이 뭐야? One of the essential qualities of a successful singer. 성공적인 가수의 필수적인 자질 중 하나랍니다. 완전 반대 아니에요? 아까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4번 당연히 아니고 5번 정답이고요. Good singing performance communicates more than words. 자, 좋은 노래 공연은요 말 그 이상을 전달한답니다. 말. 여기서 말이 의미하는 건 뭔데? 가사죠. 가사. 그래서 가사가 담고 있는 의미 그 이상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나왔다. 됐지?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54번 갈게요. 자, 봅시다. 역시나 또 첫 문장부터 밑줄 쳐져 있으니까 우리 구문 분석이랑 해석 잘해야 되겠고 소재 파악 잘해야 되니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경쟁적인 환경에서요. 근데 이 경쟁적인 환경이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냐, 콤마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거랍니다.
자, 경쟁적인 환경이 뭐냐? A college admissions process 또는 a job application situation이랍니다. 즉 대학 입학 과정이죠. 여러분이 이제 준비해야 할 대학 입학 과정이나 아니면은 직업을 구하는 거죠. 직업을 구하는 상황과 같은 그런 경쟁적 상황에서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strong qualifications를요. 상당한 qualification, 자격 조건입니다. 상당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됐어요? 자, 경쟁 상황이래요. 경쟁 상황. 경쟁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뭐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랍니다. 상당한 자격 조건. 일단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qualification을 가지고 있대요. 바로 이어서 봅니다.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이 has facts in their favor. 그들의 유리함이거든요. 유리함, 이 favor라는 게, 이 favor라는 게 성우라는 뜻도 있고요, 유리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쓸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 맞습니다. 장점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장점이잖아, 장점. 한마디로 말해. 됐어? 아니, 우리가 경쟁하는 상황이야. 너네가 뭔가를 지원한다고 해봐.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학교겠죠. 이제 3년 뒤에, 2년 뒤에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대학교 지원에 있어서 뭐다? 각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이 강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며. 즉 누구나 다 그 자기 여러분 각각에게 유리한 사실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뭔데요? 장점이잖아. 됐어? 자, 근데 얘들아 안타깝게도 뭐가 나왔습니까? 뒤에 but이 나오네요. but. 잘 봐봐. 자, but 그러나 how valuable or fast alone. 자, alone이라는 건 only처럼 해석해도 돼 얘들아. 뭐뭐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Think back to the most recent lecture or presentation you attended. 너가 참석했던 가장 최근의 강의나 발표를 되돌아 생각해봐 라는 겁니다. 자, how many facts do you remember from it? 너는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그것으로부터 기억하고 있느냐? If you like most people, 너가 대부분의 사람과 똑같다면 You can't recall many. 너는 많은 것을 회상할 수 없답니다. If any. 자, 여기에서 if any 한다면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은 너가 여기서 이 어떤 거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도입부가 나왔는데, 자, 도입부에 있는 걸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내용이 좀 어려웠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하면요. 첫 번째, 1, 2번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1번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쓸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보다 자신만의 어떤 강점이 있답니다. 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기만의 장점이 있대요.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장점만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야. 그 장점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너가 참석했던 최근의 강의 또는 발표를 회상해봐라 하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너가 그 최근의 강의나 발표로부터 얼마나 많은 너의 장점, 여기서 팩트는 장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장점을 기억해낼 수 있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강점이 있었느냐라는 거야. 너가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너는 그 장점을, 네가 너 자신만의 강점을 많이 회상하지 못할 거라고요. 됐어?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강점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고. 즉 무슨 말이야? 강점을 잘 모른다고. 됐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여러분 모두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원 다. 근데 문제가 뭐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몰라. 이게 문제라고. 이해돼? 이해돼? 자, 다음 거 보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준비해야겠지? 간다. However 나왔어. However. 자, 그 다음에 chances are good. 자, 그러나 이 chances are good은 잠깐만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이 원래 chances are that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chances are good that으로 쓰이는데 요 부분은 구문분석을 안 하고 해석을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chances are good that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면요. 여기서 chance가 가능성이라는 뜻이야. 가능성. 됐어?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절이하할 가능성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절이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게 이제 그 좀 직역한 거고. chances are good that 하면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뭐 할 거냐면요 여기부터 구문분석할게. 너가 기억할 가능성이 높을 거래요. Stories, anecdotes, and examples. 그럼 이야기, 일화, 예시들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을 거랍니다. 뭐로부터? From the event, 사건으로부터요.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you can think of their exact contex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can't think of, 생각할 수 없답니다. 그들의 정확한 상황 또는 맥락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야기, 일화, 예시를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을 거랍니다. 자,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정리 좀 해보자. 아까 우리 앞부분 도입부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강점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점이야. 문제점. 됐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문제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거죠. 자, 그러면은 소재를 좀 정리해봐야겠네. 경쟁 상황에서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점이 있다는 거야. 강점이 있으나 기억을 못한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문제 해결이죠. 모두가 다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못 떠올려내는 게 문제라며. 그럼 장점을 떠올려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느냐? 너가 기억할 가능성이 아마 있을 거래. 아마 좋을 거래. 어떻게? 이야기나 일화나 예시를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거랍니다. 뭐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사건, 이벤트로부터. 됐어요?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 사건이라는 거는 특별한 일을 말하는 거죠. 특별한 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임팩트가 있는 일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벤트가 의미하는 거야. 무엇이다? 특별한 일이라고. 특별한 일. 됐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기억을 잘 해낼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뭐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도 몰랐어요. 저에 대한 이제 강점을 당연히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내가 뭘 잘하지 대체?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저도 이런 걱정했었어요. 여러분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점을 이제 찾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아직도 기억나. 제가 영어 강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어 학원을 다녔었어요. 편입 공부하려고. 근데 그때 같이 이제 스터디 그룹원이었던 형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그 스터디 그룹에서 제가 담당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문법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이제 문법을 알려줬는데 그 어떤 형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조장이었던 형이. 야, 너 문법 저기 뭐야 그 우리 학원 선생님보다 네가 더 잘 가르친 것 같다. 야, 네가 영어 강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했었어. 나는 이제 별 생각 안 했지. 아이 무슨 영어 강사예요. 아이 됐어요. 이랬었어.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야. 왜 계속 맴돌아?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13년인가 14년 차거든요. 당사한지. 그때 그 말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 형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왜냐면 가르칠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장점을 떠올리게 될 계기가 된 거죠. 됐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근거 보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얼른 볼게요. 이 average person, 자, 평균적인 사람, 즉 일반적인 사람은요, today, 오늘날 is flood이다. 네, flood는 홍수잖아. 홍수가 뭐야? 물이 넘쳐서 흐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다? 넘쳐 흐른다고요, 오늘날. with facts and data, 즉 사실과 데이터들로 넘쳐난대요. 그리고 우리는 like most of these pass through our brains with minimal retention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retention or reaction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let이라고 나왔으니까 let이 이제 원래 사역동사잖아요. 그래서 사역동사 most of this 목적어, 그리고 pass가 목적격 보어예요.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목적격 보어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되게 길게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해볼게. 여러분, let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집니다. 뭐뭐 하게, 뭐 내버려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거.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게 let이야. 이게 let. 알겠어요? 겨울왕국에 let it go 나오잖아. 그것을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됐어? 그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엘사가 겪었던 안 좋은 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번역본에 보면요, 다 잊어 이렇게 나와. 왜 그런 줄 알아? 안 좋은 일을 가게 내버려 두는 거니까 잊어버리라는 뜻이죠. 됐어? 그래서 let이 뭐야? 내버려 두다. 알겠냐?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 그러면 we let most of this, 이것의 대부분을 pass, 빠져나가게, 지나가 버리게 내버려 두라고요. 우리의 뇌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라고. with minimal retention or reaction 이라고 나와 있죠. 즉 최소한의 retention, 기억이나 반응만을 남긴 채로 빠져나가게 둬버리랍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하죠. 뭐 하지 않는다면, something, 무언가가 makes, 만들지 않는다면,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stand out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면요. in a meaningful way,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 어떤 것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stand out은 눈에 띄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눈에 띄게 만들지 않는다면요. 자, 일단 해석 다 했어요. 근데 뭔 말인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좀 파악해 볼게. 자, 오늘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내용 파악해 보자.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사실들과 데이터들이 넘쳐난대요. 그럼 사실들과 데이터가 넘쳐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 강점이 많다고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사실들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위에서 나왔잖아. 위에 여기 보여요? Facts in their favor라고 했잖아.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했잖아. 이걸 내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강점이라고 했죠. 장점. 됐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도 뭐예요? 장점이야. 장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럼 오늘날 평균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다고? 다 장점이 넘쳐 흐른다고. 많다고, 장점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장점이 많으니까 이러한 대부분, 그러니까 장점도 많은데 데이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정보야. 그냥 TMI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됐어요? 자, 잘 봐봐. 쌤이 한번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 선생님은 어떤 거에 강점이 있었으니까, 쌤은요, 가르치는 것에 강점이 있었어. 나는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 문제가 나는 이것을 떠올려내지 못했어요. 떠올려내지 못했다고. 왜 떠올려내지 못한지 알아요? 내가 왜 이걸 못 떠올렸을까?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데이터가. 내가 한 게 많아서 그렇다고. 됐어? 과목적으로 접근하면 나는 영어도, 국어도, 수학도, 과학도 다 공부했어. 그리고 그럼 내가 공부에 강점이 많은 건지, 운동에 강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에 강점이 있는 건지, 컴퓨터에 강점이 있는 건지, 아니 한 게 너무 많잖아. 여러분도 똑같잖아.
니네가 한 게 너무 많아. 니네가 쌓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는요. 됐어?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넘쳐 흐른다고. 강점도 물론 있지만 이 지식적인 측면도 넘쳐 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최소한의 그런 뭐 리액션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 최소한만 남겨두라고. 최소한으로 남긴 채로 그냥 우리 뇌를 빠져나가게 두래요. 빠져나가게 두라는 건 뭡니까? 그냥 까먹으라는 소리예요. 됐어? 너무나 많은 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데이터를 배우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 요 end부터 여기까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최소한을 제외하고 다 까먹는다고요. 까먹은. 왜? 너무 많이 배우니까 너네가. 됐어? 제 친구들 예시 들어볼게요. 제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한 지 20년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또 영어 강사잖아.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잖아. 그러면은 내 친구들이 뭘 물어본 줄 알아요? 야, 요새도 중딩 애들 투투 배우냐? 나돌리버들서 배우냐? 이런 거 물어봐 내 친구들이. 내 친구들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웃긴 건 뭐야? 나돌리버들서는 기억해요. 투투는 기억해. 왜 그럴까? 이 친구들이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빼고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빠져나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야? 투투랑 나돌리버들서야. 됐어? 이 얘기 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강점이 뭔가 하고 떠올려내지 못한 거야. 됐어요?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비록 뭐 할지라도 무언가가 정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눈에 띄게 만들지 못한다면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여기서 말하는 무언가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어떤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든다는 거야. 눈에 띄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아까 말했던 우리 스터디 그룹원의 형을 만나갖고 그 형이 나한테 야 강사나 해봐 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강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 그런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됐어요? 서 있게 된 거잖아. 스탠드하게 된 거잖아. 근데 이런 사건이 만약에 없었어. 되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한테 이런 게 만약에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난 강사를 안 했을 거라고. 내 강점을 몰랐을 거라고 지금까지. 됐어? 아까 위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강점을 못 떠올리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강점을 어떻게 떠올려라?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서요.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 뭘 해야 된다? 강점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강점을 떠올려야 된다. 됐어? 이거야 이거. 의미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강점을 떠올려야 된다고. 우리가 일상에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걸로는요 기억을 잘 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슷한 예시로 니네가 단어 암기할 때 독서실이나 집에서 니네가 책상 위에 딱 앉아갖고 단어 막 열심히 쓰면서 외우면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 단어가 잘 안 외워져. 단어가 언제 잘 외워지는 줄 알아?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단어 하루에 외워야 되는 양이 400개였거든요. 하루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오잖아. 그렇죠? 일주일에 2번 와서 한 번 데이, 뭐 많이 외워봤자 데이 3개, 정말 많이 외워봤자 100단어잖아요. 일주일에 2번 200단어죠. 5일 동안 2000단어를 외웠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할 때. 근데 그때 그 수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제가 단어를 언제 외우냐? 저는 독서실에서 단어를 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외우냐? 지하철에서, 똥 싸면서, 밥 먹으면서 이때 외웠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 돼. 다음날 단어 시험을 보잖아. 그럼 어떻게 기억나는 줄 알아? 나 이거 어제 똥 싸면서 외운다는데? 이러면서 기억나요. 나 어제 이거 밥 먹으면서 외운다는데? 이러면서 기억난다. 이해돼? 의미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떠올리게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나의 강점도 뭐다?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 강점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왔는가? That's where story comes in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곳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저 위에서 말했던
이벤트를 말하는 거야. 이벤트, 사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 내가 아까 전에 그 아는 형이 나한테 강사해봐라 라고 했던 그 사건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가 들어서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강점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됐나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즉 결국에 이야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야기, 뭐 이벤트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 기억을 더 강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야기가 기억을 강화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거. 됐니? 정답 몇 번일까? 몇 번? 빨리 말해. 수업 시간 지났어. 몇 번? 아니 수업 안 끝내고 싶어요? 풀어왔을 거 아니야. 정답 몇 번? 아유 말도 안. 아니 나 대답하기 전까지 수업 안 끝내요. 지금 10분 지났는데 수업 안 끝내. 지금 다 썼잖아. 이야기가 기억을 강화한다고.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야기, 사건 이런 거라고. 이야기나 사건이 나의 강점을 드러내게 해준다고요. 기억을 강화시켜준다고요. 2번입니다. 2번. 됐어요? 자, 왜 2번이 정답인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번부터 봐봐. Make yourself outstanding by using accurate terms.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너 자신을 눈에 띄게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아예 소재가 틀렸죠. 용어랑 관련 없는 말입니다. 2번 The power of the story. 이야기의 힘. 자, 이야기 나왔네. 이야기의 힘. Why we need more than facts. 왜 우리는 사실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건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사실 아까 TMI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내가. 우리가 그냥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떠올려내지 못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야만 잘 떠올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알고 있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무엇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 그래서 이야기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 3번. What is the key qualification of a storyteller? 자 그러면 스토리텔러의 핵심 자질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럼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건가? 근데 스토리텔러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소재가 틀렸죠. 4번. How big is our average memory capacity? 우리의 평균적인 기억 용량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그러면 기억력이 어떻게 되는가?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나오긴 했지만 이 글에서는 다시 한번 뭐야? 이야기로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아니고요. 5번. A single fact is worth a whole story. 자, 하나의 사실이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요. 다시 한번 보다.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5번도 답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지문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은 6월 12일이죠? 그 뒷부분 59번, 60번 하면 사실상 끝이네요. 이제 이 교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124에서 127까지예요. 59에서 60번. 자, 여기를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보기문 전부 다 해석해 오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단어 조사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죠? 글의 소재, 작성.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제문에 색깔펜으로 표시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그 구문 독해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이 이상 전부 다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구문 독해 파트가 아마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60까지 했죠? 남은 거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1에서 163까지요. 161에서 163까지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 그 내신 능력 평가 본 거 있죠? 내신 능력 평가 이거 오답 노트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답노트 작성은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 2월 15일 화요일까지예요. 방금 전에 말해준 독해 숙제는 당연히 다음 주니까 2월 19일 토요일 날까지겠죠. 됐죠? 됐죠? 네, 수고들 했습니다. 사업실로 이동하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오답노트 양식은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